안녕하세요. 저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민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쓴 재판정보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의 오늘은 표현의 자유 부분을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네, 표현의 자유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사한 권리죠.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대전제라고 우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사회인데 한 사람의 의견이나 한 가지 의견만을 모든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면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일이 되겠죠.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들은 언론,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가 많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1인 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집회 같은 공간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되지는 않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선거 같은 데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의 허위사실들을 막 전파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그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셔야 돼요. 먼저. 돌아보시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싶으시면 제일 먼저 합의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고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싶을 때는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첫 만남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 또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줘야 되겠죠. 피해가 있었으면 용서를 구해서 합의서로 재판을 끝내는 게 그 어떤 경우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시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이냐 의견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고 의견은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니까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보다 넓게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처벌받지 않는 표현으로 보장이 되게 됩니다. 재판에 임하셔서는 내가 하는 얘기는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한 것이다. 의견이다. 라는 주장을 하셔야 되겠죠. 실제 재판에서는 이 의견이냐 사실이냐를 가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불법 집회라는 똑같은 표현을 두고서도 이게 사실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이 있고 의견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앞부분에 어떤 집회의 양상을 설명하면서 방패로 내리찍거나 아니면 참가자가 방망이로 내리찍거나 돌멩이를 던졌다든가 이런 양상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그 집회의 주최자인 A는 불법 집회의 주동자다라고 딱 한 거는 그러한 양태의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평가한 표현이어가지고 그 표현 자체는 의견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A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A는 불법 집회의 주동자이기도 했다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 집회의 주동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연상되는 그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분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당신을 이야기한 것이 공익에 관한 것인지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위법성 조각사라는 것에 관련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으면 내가 비록 허위사실을 얘기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얘기와 근거 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법원에 잘 제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게 좋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짜뉴스 표현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허위사실 또 왜곡한 사실들을 많이 유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특히 성소수자나 장애인, 여성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이런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한 어떤 비하 또는 편가르기 또는 박해 이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리트윗하거나 막 전달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거 같이 처벌될 수 있어요.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도 처벌되지만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그러니 꼭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검증해보고 잘 살펴보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처벌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 항상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위에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판받으시면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쫄지마 형사절차 재판편의 313페이지 이후에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